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후에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 목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가 좀 센가 봐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기절해버려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의자에서 막 꺾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오전 영상이랑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좀 눌림목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 CME 갭은 채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일 거예요. 아마 내일 이더리움 ETF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 일단은 조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막 그렇게까지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66,000대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이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이제 도미넌스가 어쨌든 양봉에서 찍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 알트들 왜 좀 올랐다 싶으니까 왜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 부분만 조금 그래요. 보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알트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빵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고,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차라리 저 눌림을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좀 매도하면 여기 눌렸을 때 비트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알트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구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하락장을 만들어내려면 데드캣으로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최저점을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최고점만 돌파하면 시즌 종료를 외쳤던 사람들은 한 분도 보이지 않을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꺾이고 가냐, 한 번에 가냐 차이지, 다시 최고점 넘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비트코인이 항상 신고점을 도달할 때쯤에는 뿅망치를 맞고, 여기서 뿅망치를 맞고, 여기서도 뿅망치를 맞았다. 거의 그렇게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2017년 장에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에는 이걸 그렇게 생각보다 저항을 맞지 않고 바로 뚫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2024년인데 엄청나게 우리가 뿅망치를 맞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낸다라고 하는 건 이 구간이 결국 그 엄청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올릴 때 생각보다 강력하게 비트코인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 20만 넘나라는 생각을 요즘 조금 해야, 진짜 조금은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15만 정도 되지 않을까, 17만 정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매물대 쌓기 작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승장이 끝난 시점에 다시 돌아봤을 때 이 자리는 진짜 좋은 자리였구나,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었구나, 정말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움직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보면 얘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프리미엄이 쭉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요마도 이제 이렇게 이런 놈도 이런데 다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 양수가 되면서 그때부터 쫙 오르고 얘도 쫙 이렇게 올랐으니까 요번에도 눌림이 와도 생각보다 막 그렇게 큰 눌림이 온다기보다는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CME 갭의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어쨌든 이 부분을 채움으로써 이제 더 내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요 구간이 오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결국 지금 이 갭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안 채운다는 생각을 하고 매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더리움 ETF가 48시간 내에 출시가 된다. 현물 ETF 이더리움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근데 다시 요즘 이더리움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가격이 뭔가 지지부진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할 거예요, 다들. 그런데 어쨌든 이게 ETF가 출시가 되면 그때는 또 달라요. 물론 그레스리 초반에 팔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면서 이더가 비트코인이 처음 ETF 출시됐을 때처럼 48,000에서 38,000이 떨어지는 그러한 눌림이 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르든 잠깐 눌렸다 가든 그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순간에 지금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코인이 어쨌든 이러한 눌림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하면 선반영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더가 출시가 되면 곧 출시가 되니까 요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전의 비트코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리 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잘 됐다 이거예요. 미리 떨어져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떠한 대형 호재가 시작이 됐을 때 이게 시작되는 기점의 이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 재료가 터졌다. 그러면 얘는 이미 여기서 선반영돼서 오른 거고 이 이후에 이슈에 팔아야 되는 순간이다. 요 이슈 때. 그런 과정인데 반대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에서 재료가 터진다. 그러면 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죠? 요때 우리가 트럼프로 바로 돌린 것처럼.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바이든이 사퇴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카말라가 되면은 트럼프가 압승이 됐던 상황이 요즘 컨센이었는데 이 대세론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 대선에서는 아무리 정말 이제 무조건 트럼프가 뭐 지금 100%의 당선 확률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본 게임이 갈 때쯤 되면 대선이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바이든은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 쪽 기본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결국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선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 51대 49나 아니면 뭐 52대 48이나 진짜 아무리 많이 가도 60대 40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스코어가 나오기가. 그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지금 뭐 65%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되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요 부분 정도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이 65를 미리 찍었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언론에서 또 흔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세론 주춤. 그쵸? 그리고 뭐 대통령 트럼프 아니다, 뭐 어대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바이든으로 완주를 했으면 이 부분이 조금 흔들기의 요소가 좀 덜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카말라가 되면은 어쨌든 바이든은 지금 뭐 고령 논란도 있고 뭐 치매 무슨 이 사람 뭐 코로나 얘기도 있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왔으면 그래 51대 49나 52대 48 모르게 가자 이런 느낌으로 쫓아가는 양상만 벌여줘도 트럼프 관련 주식 뭐 트럼프 관련 정책 관련된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코인 이런 게 또 흔들흔들 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ETF라는 이런 재료도 그렇고 트럼프라는 재료도 그렇고 항상 얘가 발현되는 시점에 그 바로 직전에 상황이 어땠냐, 장 상황이 어땠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재라는 것이 얘가 발생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보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모든 투자 상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재료라는 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심리라는 영역도 같이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관심도가 이게 지금 16,000달러였을 때만큼 낮다. 비트가 16,000대면 요때잖아요. 요때 관심도가 이랬는데 지금 더 낮아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이 다음에는 항상 이러한 급등이 나왔잖아요. 요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시간과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비트는 이 저점 구간에서 거의 지금 최고점 영역까지 거의 다 와가는 상황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알트도 이만큼 와야 되는데 알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러한 구간들이 끝나면 이 흔들기만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알트가 비트를 아웃퍼폼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이제 신고점을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요때부터는 이 구간이 비트코인이 강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알트가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선택의 몫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힘들고 지겹고 막 너무 어렵다 그러면 비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대신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을 한다라는 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트를 한 이유는 알트코인을 상승하는 그 시점에 알트코인이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코인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뽕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 과거의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그 본 게임이 되기 전에 항상 비트가 먼저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비트가 더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알트가 방어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그런 걸 다 끝낸 다음에 알트가 본격적으로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도 엄청나게 많이 설명드렸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실제로 겪은 거랑 말로 들은 거랑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되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 들어왔었냐라고 하면 보통 알트가 본 게임 시작할 때가 요때부터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알트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1월 말 이때는 비트가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올까 말까 그냥 고민만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2021년 2월이에요. 그런데 코인이 저점이 나온 시기는 언제냐면 2018년 12월 그리고 2020년 3월이거든요. 그럼 이 과정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왜 안 했을까 이거예요. 바로 알트가 제대로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1년을 기억하면서 엄청난 알트장이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알트는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오르고 나거나 아니면 오르기 시작할 때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를 매집할 거면 우직하게 계속 천천히 매집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하면 비트를 하는 거에 맞고 대신에 여러분들 이 영광은 잊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욕심을 부릴 거면 끝까지 우직하게 가든지 그게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알트를 사고 싶은데 알트가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흔들린다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엇박자가 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차라리 나는 이런 투자 방식은 나한테 안 맞구나. 나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그 대형 시총이 있는 애들 위주로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비트 위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굳이 이렇게 막 억지로 입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왜 자꾸 억지로 입으세요? 그죠? 그럼 핏도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긴 해요. 자, 좀 약간 좀 세게 말하긴 했는데 리그놀레님이 어쨌든 저도 되게 공감하는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격이 움직였냐.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심리죠. CME 갭 안 채우고 그런다는 거. 마음속에는 이제 시즌아웃과 50K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매수 버튼 쉽게 누를 수 없다. 이걸 저도 알아요. 저도 얘기한 부분이고 이걸 당연히 세력도 알아요. 가격은 여전히 애매하고 악재들은 많다.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이런 게 이제 갭 채우면 사야지.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오지 않는다. 이번 주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그렇죠? 이것도 계속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죠.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역시 이게 이유였어가 되겠지만 반대로 올라가면 아무런 설명 못할 거다. 그리고 크라켄으로 이동된 마운트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다. 가격을 편하게 올리기 너무 좋은 시기. 제가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운전수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때는 그냥 떨어지면은 저도 그렇고요. 매수해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고 알트가 박살나니까 이제는 매수 버튼에 손에 안 가요. 그때가 이런 시기들이었어요. 이런 시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기관들은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거의 한 3개월 넘게 매집했으니까 보시면 3월부터 7월이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매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올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2023년 이후의 패턴들 보면은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미친듯이 올리는 거, 조정 길게 주고 한 번에 올리는 거, 조정 길게 주고 한 번에 올리는 거, 조정 길게 주고 한 번에 올리는 거,
조정 주고 한 번에 올리는 거. 이 패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간에는 왜 가격을 더 올려야 되냐면 조정을 별로 주지 않고 이런 눌림들 조금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눌림은 이런 패턴이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는 빠져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쵸? 근데 왜 이런 게 주기 힘들고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조금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냐면 그래야 매수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미들이 매수를 할까요? 더 못합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일봉상에서 RSI가 과매수 영역으로 올 거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매수를 더 못한다고요. 왜? 지표 보고 이건 너무 과열됐는데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부 매도해도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눌려서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개이득이고, 올라가면 물론 내 개수가 좀 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인 가격이 올라서 내 전체 시드는 늘어나기 때문에 개이득인 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만 보다가는 이러한 장세에서 진짜 빡셀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차트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저도 이런 상황이 진짜 이런 적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쨌든 한 6, 7년을 하면서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런 터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냥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게 어디서 멈추는 것도 그들의 마음이고 어디까지 올릴지도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차트를 해서 물론 맞추고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저도 차트를 하면서 맞춘 적도 많았고 근데 이러한 구간들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맞췄다고 해도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에 저점이라고 내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그 매수 금액은 한 20%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1차 진입한다는 식으로. 여기서 풀매수를 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리스크 관리를 그동안 하던 사람이면 당연히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많이 풀매수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개수가 내가 더 이때부터 계속 산 사람보다 개수가 더 적어지고 결국 내가 상승장에서 판다고 했을 때는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단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파는 매도 가격에서 곱하기 개수예요. 수익률 퍼센트 많아가지고 내가 캡처 찍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출금했을 때 갖고 있는 돈은 이 사람들이 더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냥 자랑하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 벌었다 이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진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질 못해가지고 참 아쉬웠던 적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중에 되면 다 돌려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리턴 값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집한 게 8월인데 2020년 8월인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주가 상승폭 엔비디아가 956%가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1339%. 제가 결국 기간 대비 수익률은 코인이 결국 가장 높을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 제가 주식했으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점 찍었으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테슬라랑 애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수익률이 보세요. 달라요. 그쵸? 그래서 요번 상승장까지는 전 코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주식을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월까지 빅테크 애들 특히 엔비디아를 제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랜더나 이런 애들을 사서 더 수익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들에서 얼마 전처럼 주식이 더 많이 오르고 미국 주식 더 많이 오르고 코인이 더 적게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버티니까 결국은 기간 대비 수익률이 코인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인내심, 이런 우직하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알트도 저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트도 지금 갈 거면 우직하게 가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위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에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알트를 우직하게 하는 사람보단 당연히 적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을 안 부려야 여러분들이 적당히 먹고 익절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 부분들이 보면은 요게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사이트를 보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은 64대 29인데 보면 얘는 11%가 올랐고
트럼프는 2%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결국은 51대 49라든지 아니면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만 55대 45라든지 이 정도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럼 이만큼에서 요만큼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언론도 흔들기를 할 거고 뭔가 이변이 일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얘기를 하는 동안 그동안에 트럼프와 관련된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코인도 역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마찬가지. 자, 보세요. 이런 데는 또 박빙이라잖아요. 그쵸? 47.4%, 45.4% 이렇게 박빙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면 되고, 자, 그리고 플랜 B가 비트코인 곧 상승할 거다. 네, 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반감기 후에 3개월 지났다. 이게 약간 마법의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실현 가격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90% 이상이 수익권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먼 재무부 장관 불합격. 블랙록 레리 핑크로 가자. 네. 암호화폐 시장 반등, 일시적 현상.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재무부를 얘가 가면, 재무장관으로 가면, 이런 소리 계속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 금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주면 좋은 거예요. 항상 얘는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뒤에서는 코인 다 하잖아요. JP모건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적당히 걸러 들으시고 얘네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사실 좋아요. 네, 그래서 개이득이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3.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12억 7,700만 달러 말이 안 돼요 정말로. 이게 엄청난 유입이 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는 어디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달려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테더의 발행량 증가한다는 것이 암호화폐 강세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주체가 많아지고 있다.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수 주체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들은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계속 홀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말라갈 거다. 그럼 더 귀해지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영상 끝날 때쯤인데 멤버십에 오시면 보세요. 타이코 요번에 잘 갔죠. 2차 타겟까지 달달하게 먹었고 솔라나 마찬가지. 그리고 픽을 한동안 조금씩 줄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조정이 올 것 같다. 어제도 그렇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눈치를 보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장이 좋거나 이거에 맞춰서 픽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매매 하다가 좀 어렵다.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좋은 코인들이 정확하게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코인은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만 언제 사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이걸 조금 애매한 부분들 이거를 멤버십에 오시면 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멤버십 오시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카톡방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닉네임 설정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